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 사건, 사고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반대 시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 문민정부의 총선을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쿠데타에 나선 미얀마 군부 정권, 또 이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토요일 이후 단 3일 동안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군경의 유혈 진압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을 향해서 실탄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죠. 그러면서 예. 사망자의 시신을 탈취해서 조작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지금은요 하루에만 수십 명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경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람은 최소 183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2,100명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계된 수보다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현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시위대 진압에 경찰을 앞세운 군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상태고요. 예. 또 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경찰과 소방관들 중 일부는 난민들과 함께 인근 국가인 인도로 탈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인데 내전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해서 문민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군사 재판에 넘긴 상태죠. 예. 이 군부를 피해서 도피 중인 집권여당 민족민주동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주에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마닝카잉 판 전 연방의회 상원의장을 부통령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군사정권을 타도하겠다면서 임시정부를 구성 발표를 했고요. 예.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버마족뿐만 아니라 지금 135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미얀마 정부가 인정한 소수민족입니다. 예. 이 소수민족의 단체들과도 연합을 하겠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군부 독재에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명을 했습니다. 예. 또 지금처럼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유엔 등이 이 미얀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미얀마 국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소수민족의 무장 반군과 시민들이 연합해서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 이게 또 시민들이 또 이제 무장해서 투쟁하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내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제기된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 분노가요. 제가 듣자 하니까 미얀마에 있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 태극기를 일부러 이렇게 꽂고 있다. 그래서 알리고 있다. 네. 그게 또 이유가 이게 중국 어떤 공장이나 중국 기업으로 어떤 오해돼서 공격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중국 어떤 기업이라든지 중국을 향한 또 분노가 좀 타오르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인데 사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쿠데타 초기부터 많은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이 군부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15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은 거의 관영 매체밖에 없습니다만 관영 매체들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합작 기업이라든지 중국인 소유의 공장들이 공격을 받아서 32곳이 불에 타고 42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이런 보도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서 서방의 일부 반중국 세력과 홍콩 분리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현지 주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관영 매체 보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근데 시민들은 이 보도 내용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네, 사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이 기사가 바로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왔을 때 약간 의아했거든요. 예. 네, 현지 소셜 미디어에서는 시위대를 폭도로 몰고 가기 위해서 중국과 군부가 자작극을 꾸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중국 기업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시위대 소행으로 꾸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중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에 개입할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분석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미얀마에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대1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를 이제 중국과 연결하는 경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약소국의 자본을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중국 자본으로 그 나라의 인프라를 구성을 해주거든요. 건설을 해주고 이제 이거를 그 정부로부터 이제 마치 차관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받는 식으로 중국이 경제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반드시 중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중국 노동자들이 있게 되는데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미얀마에 중국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 측은 일단은 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미얀마 내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줄 것을 미얀마 군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한 상태인데 문제는 본인들이 요구한 수준의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됐을 때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국으로 좀 가볼까요? 현지 런던 근교에서 경찰이 여성을 살해했다. 네네. 이런 사건인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3일에 영국 런던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이 실종됐는데요. 일주일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충격적이게도 런던 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있는 현지 경찰관이 납치 및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현지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더 크게 분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일부 경찰이 여성들이 밤늦게 외출을 하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지 라는 식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성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살해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경찰이 적절치 못한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추모 집회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4명을 체포를 했거든요. 근데 수갑을 채우면서 땅에 넘어뜨리고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는 장면이 또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총리와 정치인을 포함해서 영국 전역에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쿼드 정상회의 처음으로 개최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간의 안보대화 협의체를 의미하는 쿼드는 2004년에 처음 결성이 됐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 군사적 협력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아시아판 나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은 4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왔고 지난 12일 처음으로 정상회의급으로 격상이 돼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대응, 또 기후변화 대처, 사이버 분야와 핵심 기술에서의 협력, 북한 비핵화 등을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